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군수업체와 정부가 오직 일본만 믿고 의존하던 핵심 기술을 한국의 한 가족, 기업이 스스로 개발해낸 충격적인 사건. 단 하나의 부품. 하지만 이 부품이 없다면 전투기, 원전, 잠수함 모두 멈춥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 무서운 기술의 벽을 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요한 마이어고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35년 동안 군사 장비 검사관으로 일했었어요. 제 일이 뭐냐고요? 군사 부품들과 기계들이 안전하고 충분히 튼튼한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는 나토에서 일했었는데 이곳은 여러 나라들이 군사 도구와 비밀을 공유하는 팀이에요. 수년 동안 저는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양한 부품들을 검사했었어요. 모든 작은 부품이 중요해요. 작은 부품 하나의 실수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밀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 경력 대부분 동안 저는 오직 일본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히 아주 특별한 것에 관해서는 말이에요. 정밀 볼트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정밀 볼트는 철물점에서 보는 볼트와는 달라요. 작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투기 엔진이나 원자로 냉각 파이프 같은 것들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거든요. 만약 이게 고장 나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이런 볼트 하나의 가격이 1만 달러가 넘어요. 네. 볼트 하나가 말이에요. 하지만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0.003mm의 정확도로 맞아야 해요. 이건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은 거예요. 그런 품질을 위해서는 항상 일본에서 사왔었어요. 일본은 경험이 있었어요. 기계도 있었고요. 명성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볼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를 절대 믿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은 더욱 그랬죠. 은퇴를 2달 앞두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사 사무실로 불려갔었어요. 그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요한, 그가 말했어요. 자네에게 마지막 임무가 하나 있어. 저는 몸을 바로 세웠어요. 네, 상관님? 그가 저에게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넘겨보았어요. 사진들, 지도들, 테스트 결과들, 화신 볼트. 이게 뭡니까? 저는 물었어요. 부산, 한국에 있는 작은 회사야. 그가 말했어요. 정밀 볼트를 만들어. 자네가 공장을 방문해서 그들의 제품을 검사해 주길 원해. 저는 웃었어요. 정말 큰 소리로 웃었어요. 볼트 공장이요. 한국에서요? 말도 안 돼요. 일본이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수십 년을 보냈는데요. 한국의 작은 공장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어요? 제 상사는 웃지 않았어요. 저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평가를 요청했어. 그래서 우리 최고를 보내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낭비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는 군인이었어요.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세계를 가로질러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저는 회사 프로필을 다시 봤어요. 회사명 태성정밀, 위치 부산, 한국, 설립 1965년, 직원 약 50명.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50명이 어떻게 1만 달러짜리 볼트만큼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저는 생각했어요. 미쓰비시나 도시바 같은 일본 대기업들도 이런 볼트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시베리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눈 덮인 숲과 얼어붙은 호수들이 보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읽었어요. 그 공장은 한국의 전투기 프로그램용 볼트를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또한 원자력 발전소와 해군 잠수함용 부품도 공급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분명 모조품일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마 일본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거겠지.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냈을 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공항도 반짝반짝하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정밀 볼트 제조에는 친절함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의 경험, 극도의 인내심, 그리고 매우 비싼 기계들이 필요했어요.
저는 부산으로 가는 KTX 고속열차에 탔어요. 빠르고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을 놓을 수 없었어요. 삼성과 LG가 전자제품은 잘 만들지만 이건 다른 이야기야. 정밀 금속 가공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 열차에서 저 옆에 앉은 한국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출장으로 방문하시는 건가요? 그가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저는 답했어요. 공장을 검사하러 가는 중이에요. 혹시 화신볼트요? 그가 말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가 웃었어요. 여기서는 유명해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거든요. 저는 그냥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부심은 좋지.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부심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볼트를 만들어주지는 않아.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밖이 어두웠어요. 저를 태운 택시 기사는 친절했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화신볼트요. 저는 말했어요. 오, 그곳은 정말 훌륭한 회사예요. 그가 말했어요. 비행기 부품도 만들고 이제는 우주 관련 부품도 만든다고 해요. 저는 다시 조용히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300개가 넘는 공장을 방문했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에서 온 부품들을 검사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저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볼트를 검사해야 했어요. 일본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볼트를 말이에요. 저는 눈을 감고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아, 내가 정말로 뭘 가지고 있는지 봐보자. 부산에서 택시에서 내렸을 때 저는 여전히 긴 여행으로 지쳐 있었어요. 다리는 뻣뻣했고 머리는 멍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짜증이 났어요. 이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저는 혼자 말했어요. 둘러보고 몇 가지 메모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틀이면 충분해. 저는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실망스러웠어요. 그 공장은 낡고 작아 보였어요. 벽에 흰 페인트는 갈라지고 벗겨져 있었어요. 화신볼트라고 쓰여진 간판은 바래고 먼지투성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군. 저는 중얼거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위해 머릿속으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건물 구식임. 외관 관리가 잘 안 됨. 크기 고정밀 작업에는 너무 작음. 정말로 저는 이미 이곳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파란 작업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고 작은 상처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어요. 오랜 세월 기계와 함께 일해온 증거였어요. 화신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박 사장입니다. 마이어 씨시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악수를 했어요. 그의 악수는 강했어요. 그는 정장을 입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회사 사장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노동자처럼 보였어요. 장인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어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눈이 커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거였어요. 공장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공간은 밝고 깨끗했어요. 바닥은 먼지 하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실험실처럼 정리되어 있었어요. 반짝이는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독일, 일본, 미국에서 온 기계들이었어요. 레이저, 3D 스캐너, CNC 기계들. 저는 이 기계들을 알고 있었어요. 최고급이고 매우 비싼 것들이었어요. 작업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계 옆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측정하고, 조정하고,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작업자는 현미경 앞에 서서 볼트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확대경과 디지털 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는 심지어 손끝으로 볼트를 만지고 있었어요. 마치 음악가가 바이올린 줄을 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정말로 손가락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가? 저는 속삭였어요. 박 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모래알보다 작은 실수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우리는 공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박 사장은 과정의 모든 부분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기계는 볼트를 정확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 다음 진공 오븐에서 48시간 동안 냉각시켜요. 그 후에는 8시간 동안 연마 작업을 단계별로 거치죠.
마지막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세 균열을 확인합니다. 그는 마치 심장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사처럼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볼트 공장이 아니었어요. 관심이 있는 곳이었어요. 정밀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열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물었어요. 하루에 볼트를 몇 개나 만드세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어요. 아마 30개 정도요. 때로는 더 적기도 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30개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완벽한 것을 만들어요. 그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더 많이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화신은 더 좋게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방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큰 검사 기계가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것은 칼 자이스 3D 측정 시스템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것 중 하나였어요. 저건 70만 달러가 넘어요. 저는 가리키며 말했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푼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는 기술자가 그 기계를 사용해서 볼트를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정밀도 오차 0.003mm. 정확히 필요한 것이었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매번 이런 수준의 품질을 얻을 수 있어요? 박 사장이 저를 화이트보드로 안내했어요. 그 위에는 이름들, 날짜들, 작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볼트에 대해 책임을 져요. 그가 설명했어요. 뭔가 잘못되면 그들이 무엇이 일어났는지 연구하고 스스로 고쳐요. 그래서 각 작업자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작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공장이 아니었어요. 예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일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규칙이 있었어요. 많은 양식들, 많은 시스템들. 여기, 부산의 이 작은 공장에서 저는 다른 것을 보았어요. 뭔가 더 인간적인 것을 말이에요. 저는 박 사장을 보고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만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군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볼트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저는 계속 작업자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손을, 그들의 조용한 집중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저는 그들을 만나보기도 전에 판단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공장에 일찍 도착했어요. 오늘이 제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볼트를 테스트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기계들을 봤었어요. 작업자들도 지켜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었어요. 볼트들이 정말로 보기만큼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용일까요? 박 사장이 테스트 실험실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 방은 공장 공간이라기보다는 과학 실험실 같았어요. 컴퓨터, 측정 도구, 그리고 첨단 기계들이 있었어요.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진지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문제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그게 제 일이었거든요. 테스트 1 강도. 먼저 인장 강도 테스트를 했어요. 이건 볼트가 부러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힘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토 기준은 1200M예요. 이건 정말 강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볼트들만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기계가 천천히 볼트를 잡아당기는 것을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올라갔어요. 1000, 1150, 1200. 부러지지 않았어요. 숫자는 계속 올라갔어요. 1300, 1400. 마침내 1450m에서 멈췄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나토 기준을 넘어섰고 일본 최고 볼트들도 넘어섰어요. 저는 박 사장을 돌아보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건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었어요. 테스트 2 피로 강도. 다음은 피로 테스트였어요. 이건 볼트가 고장 나기 전까지 몇 번이나 밀고 당겨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토 규칙에 따르면 볼트는 100만 사이클을 견뎌야 해요. 우리는 볼트를 기계에 넣고 작동시켰어요. 딸깍, 움직이고, 또 딸깍.
저는 카운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50만, 80만, 100만. 여전히 완벽했어요. 우리는 계속했어요. 150만, 200만. 여전히 균열이 없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진짜야? 저는 속삭였어요. 박 사장이 그날 아침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테스트 3 정밀도.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스트가 왔어요. 정밀도였어요. 이 볼트들이 군용 제트기나 잠수함에 사용되려면 정확히 맞는 크기여야 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차이는 머리카락 한 올보다 작아야 했어요. 0.003mm 이하로 말이에요. 우리는 칼 자이스 3D 스캐너를 사용해서 확인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완벽했어요. 또 완벽했어요. 계속 완벽했어요. 볼트 5개, 5번 통과. 실수가 없었어요. 저는 찡그렸어요. 일본에서 사서 여기서 그냥 연마만 한 건 아닌가요? 저는 물었어요. 솔직히 저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박 사장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요. 원료 금속부터 최종 연마까지. 복사한 것도 없고 수입한 것도 없어요. 그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질문이 그를 상처 입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부끄러웠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창고에 가자고 했어요. 완전히 무작위로 제가 직접 볼트들을 고르고 싶었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 속일 기회도 없게 말이에요. 저는 눈을 감고 상자에서 볼트 10개를 뽑았어요. 실험실로 돌아가서 하나씩 테스트했어요. 모든 것이 통과했어요. 측정치들이 완벽했어요. 일본 최고 볼트들보다도 더 좋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을 했어요. 이것들은 일본 것보다 좋네요. 박 사장은 제가 말했잖아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어요. 나중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각 볼트를 연마하는데 8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중 일부는 기계로 해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 마무리 손길은 손으로 해요. 50대의 한 작업자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미세한 조정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저는 물었어요. 박 사장이 설명했어요. 그분은 볼트 모양의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손가락은 어떤 컴퓨터보다도 민감해요. 어떤 로봇도 그분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남자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손에서 볼트를 천천히 돌렸어요. 작은 줄로 아주 조금 매끄럽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빛에 비춰들어 올렸어요. 예술가가 걸작을 그리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장인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여기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다르구나.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실수를 찾고 있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찾고 있었어요. 이유를, 이해를. 왜냐하면 한국의 이 작은 구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 사장이 저에게 공장 바닥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고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나오는 재봉실 같은 곳이었어요. 안에서 저는 나이 드신 여성이 작업자의 작업복 찢어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꿰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의 등은 조금 굽어 있었고 은빛 머리카락은 뒤에서 깔끔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마이어 씨, 박 사장이 말했어요. 이분은 김 여사님이에요. 제 어머니시고 태성의 창립자이신 분의 부인이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모든 걸 시작하신 건가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남편이 1965년에 화신을 시작했어요. 직원 5명으로요. 그분이 계속 말하는 동안 저는 그분 옆에 앉았어요. 그때는 멋진 볼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부품들, 너트, 나사, 간단한 것들만 만들었죠. 그분이 잠시 멈춘 후 조용히 덧붙였어요.
우리는 많이 실패했어요. 정말 많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집까지 팔았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집을 파셨다고요? 그분이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눈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 남편이 늘 말하곤 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가 만든 것을 알아볼 거야. 누군가는 이해할 거야 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그 누군가였어요. 마침내 이해한 그 사람. 그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득 채웠어요. 같은 주에 저는 최종 나토 장비 검토 회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돌아갔어요. 큰 회의실에는 유럽, 일본, 미국에서 온 장군들, 엔지니어들,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일어설 때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요한 마이어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 분야에서 35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작은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신볼트를 공식 나토 공급업체로 승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들의 볼트는 제가 경력 중에 테스트한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고, 더 정밀하고, 더 신뢰할 만합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일본 대표가 일어섰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마이어 씨. 그가 말했어요. 확신하십니까? 한국은 이 분야에서 역사가 없는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제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소포가 도착했었어요.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다이아몬드처럼 연마된 볼트 하나를 보았어요. 기계 부품이라기보다는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 옆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친애하는 마이어 씨께 당신 덕분에 세상이 이제 우리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화신의 모든 직원들로부터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도 느꼈어요. 저는 거의 놓칠 뻔했어요. 그 모든 것을 제 편견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생각했었어요. 한국 전자제품은 잘 만들지도 몰라. 하지만 볼트, 정밀 부품 절대 안 돼.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제가 부산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기계나 금속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였어요. 가족이었어요. 열정이었어요. 이제 화신 볼트는 비행기, 잠수함, 원자로, 심지어 우주 로켓에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미국,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더 많은 곳으로 배송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볼트 중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그들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무언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동료들에게, 학생들에게, 심지어 제 손자들에게도요. 내가 뭘 배웠는지 알아? 저는 말해요. 위대함에는 국경이 없어. 그리고 진짜 우수함은 항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아. 그냥 일을 해. 조용히, 참을성 있게. 수년 동안.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해요. 나는 한국의 문제를 찾으러 갔어. 대신 사람들을 찾았지. 자부심을 찾았어.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았어. 부산에서의 그날. 저는 단순히 더 좋은 볼트를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존경을 발견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